국회 담 바깥에 외곽에 이제 시민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안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또 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의 증인과 또 직원들 법을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계엄이란 상황이 일반적인 치안 상황이 아닌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사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말씀하시겠어요? 군은 국회 그 마당 안, 경내 안쪽이고 경찰은 경내 그 바깥쪽에 이제 시민들이 막 오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하는 거로 그 얘기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등포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국회 바깥에 그 주유소 쪽에 시민들 안전관리하고 막 대응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그냥 국회 질서 유지라고 해서 국회 안에 경찰은 국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동대는 네, 바깥에 그러니까 근무합니다. 그 안가에서 나눈 얘기는 국회 담 바깥에 외곽에 이제 시민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안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질서 유지란 말씀이 그러니까 외곽 쪽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일단 계속 하시죠. 26번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조지호 경찰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회 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 출입을 일단 차단하겠다라는 것을 경찰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서울청장님 증인께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피고인이 물어보실 거예요? 예, 여기서 예. 지금 마이크만 좀 가까이 좀 네네. 해주십시오. 26-1항에서 증인은 22시 45분경, 밤 10시 45분경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전화받고 50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출입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요라는 것에 이제 뭐 지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지호 청장과의 통화 내용은 답변하기 좀 예. 곤란하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출입 통제라는 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직원이나 뭐 신분증 있거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들여보내되 뭐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는 거를 선별해서 막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 국회가 개회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5분경 통화니까 47분에 이제 1차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직후에 조지호 청장께서 전화가 오신 상황인데 안전조치 국회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일정 공간을 비워두고 그걸 수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 국회에 대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을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문을 차단해가지고 예, 정상적인 문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그 뜻이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신분 확인하는 거로 바뀐 거구만요. 예,
딱 한 10분 정도 지나면서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셔서 처음에 47분 1차 차단 조치가 내려갈 때는 그렇게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출입 요구를 하시고 또 마침 이제 그 타임에 저도 참모들과 헌법 조문을 보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뭐 당시에 저도 처음으로 인지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은 들여보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아마 23시 이전에 제가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은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고 제가 건의를 했고 조지호 청장께서도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23시 06분에 이제 의원님들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들여보내라는 무전이 나갔고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또 현장의 비서관님들을 그 어떤 실무자 중에서 누가 이렇게 그 상황실이 굉장히 워룸 같이 막 다수가 모여서 소란하고 무전 소리에 대화 소리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국회 비서관들 포함한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계엄 해제 의결 요구를 하다 보면 의사 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도 또 비서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하고 그 사무처 직원들과 비서관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확인해서 출입을 시키되 일반인들까지 일시에 들어가면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 경비대 경력도 좀 안에 내부에서 그런 걸 잘 확인하고 그 신분 확인을 잘 해서 출입증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출입을 시키라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저 증인 우리 청장의 증인과 또 직원들 법을 좀 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자, 계속하십시오. 예, 요 정도까지만. 아니고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요? 예. 증인은 이제 마이크 좀 가까이. 예. 증인은 뭐 경비 분야보다는 수사 분야 쪽에 마이크 켜졌나요? 옆에 있죠. 윤곽근 변호사 한번. 네네. 그런데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요한 영장 재판이 있거나 또는 중요 인물에 대한 재판만 있어도 여기 지금 동원되는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수백 명입니다. 경비병력이.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정도라는 것은. 예. 그죠? 근데 국회에 300명 또 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물론 뭐 문을 닫고 열고 뭐 하지만 그게 봉쇄나 통제라는 게 그 넓은 국회가 뭐 거리는 2.5km지만 약 3, 4km 정도로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봉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이렇게 안 하죠? 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단과 봉쇄를 한다면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 예, 3,500명 이상은 3,500 갖고가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내가 그 탄핵 심판할 때 보니까 평균 동원되는 경찰이 한 10,000명쯤 되고 선고하는 날은 2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곧 자그마한 그 바운더리 하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방청에서 또 다른 지방청에서 차출을 해야 되죠. 예. 그죠? 예. 그거는 경찰청에서 이제 서울청에서 경찰청에 요청해가지고 지방청에서 차출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서울청에는 기동대는 60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큰 집회는 100개 전국 이상 지방의 경비대를 또 차출해야 되잖아요. 타청에서 경비병력을. 지원받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사전에 뭐 얘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버스 동원된 거 없죠. 그죠? 그날. 원래 버스로 둘러쳐야 되잖아요. 기본 경찰의 그 봉쇄와 차단의 기본이 버스로 둘러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출동한 경력들이 타고 온 버스인데 그 버스 말고는 300명이 타고 온 버스 말고는 뭐 별도로 동원된 별도로 버스가 없습니다. 동원돼서 예. 국회 문을 차단한다든지 뭐 담을 차단 이런 거 없었죠? 예. 어? 알겠습니다. 예. 한 이제 가지만 한 가지만 한 질문 하나입니다. 하나만 딱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지금까지 증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2차 출입 통제에 있어서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일부 차단된 거는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증인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차단한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포고령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었고 또 현장 조직 경찰 조직은 뭐 현장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청에서 사실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은 우선 따르는 것이 어떤 조직의 이게 루틴화된 그런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또 못 들어오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회가 되고 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최모 생활안전 차장님의 뭐 법률적 뭐 판단에 의한 건의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맞죠. 2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 통제를 하는 과정에 마이크 켜져 있네. 예,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한 것입니다. 예. 그 과정에 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나 또 상급청의 지시가 있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지시는 뭐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겠다라는 의도로 그런 지시를 한 것이었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온 거기는 하지만 질서 유지나 뭐 이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포고령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지시를 하게 된 것이었나요? 예. 근거는 포고령에 근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더 이상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한 손으로 1m 담을 가볍게 넘은 이재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담을 넘는 거예요. 그게 월담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님은 국회 경내에서 진입하는 그 300명 내지 많을 때는 470명 이 인원으로 입구를 통제했을 때 청장님의 소신으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가지고 출입을 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 관리를 하면서 안전 유지, 질서 유지는 당연한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다만 당시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하려는 의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이 부분은 뭐 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는데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는 본연의 임무라고 하셨고 예, 그 이제 임무, 정리를 조금 네, 할까요? 임무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상황이 일반적인 치안 상황이 아닌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사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더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